네, 위클리 플랜 시간입니다. 자, 어려운 시장 승자가 되기 위한 전략들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해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AR인베스트먼트의 하창봉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무난했고 또 삼성전자가 기분 좋은 신호탄을 올리면서 상승 흐름을 전반적으로는 좀 잘 이어갔던 것 같아요. 이번 주 흐름에 대해서 정리를 좀 다시 해주실까요? 네, 사실 이번 네. 주는 코스피 기준으로 네. 2080선까지 갔으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힘을 보였죠. 하지만 코스닥은 이제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 전체의 흐름을 놓고 보면 이번 주는 주 후반 이후에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기준으로 어저께 트럼프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일단 그거가 있은 전까지는 괜찮았습니다만은 약간의 이제 변동성, 다음 주를 또 준비하는 관점에서는 약간 변동성을 유발시킨 그런 한 주였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은 그 다우 지수가 있고 S&P 500 지수가 있고 나스닥 지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다우 지수는 30개 종목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약간 에너지주라든지 금융주의 비중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다우 지수는 지금 2만 포인트를 돌파에는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이번 일주간 에도 실제적으로 나스닥이라든지 S&P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도 크게 움직인 건 없다. 하지만 어제 기자회견이 나온 이후에 트럼프의 어떤 그 정책에 대한 의구심,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재정 정책이든지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해서 대략 어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저는 시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실망감, 의구심을 던졌다고 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건 아직 이제 앞으로 짧게는 4년, 길게는 8년의 기간을 남겨둔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취임 전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구체적으로 그것을 밝힌 내용은 아니지 않나 좀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퀘스천 마크를 던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일본 증시도 쉬었습니다만은 그동안 계속 고공행진에 달리던 달러화가 약세로 좀 돌아섰습니다. 그 흐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시 지금 우리나라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1200원에서 강력하게 머물렀습니다만 이제 1180원대로 톡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상대국 통화에 약세 흐름을 좀 주춤되는 그런 흐름이 왔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유가가 상당히 불안했었어요. 한 수요일 정도만 해도 $50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이라크 같은 경우가 수출을 재개한다는 이슈 자체가 좀 부담이 됐었고 미국도 원유 재고가 증가한 흐름이 있는데 천만다행으로 이건 또 트럼프가 도왔습니다. 유가는 또 달러화와 좀 반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다시 이제 달러 약세가 좀 진행되다 있다 보니까 오히려 유가의 어떤 하락을 멈춰주면서 다시 53달러 선에서 잘 잡아줬다. 이렇게 대외 변수는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는 이번 주 가장 많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 해먹었습니다. 네, 오늘은 좀 쉬고 있죠, 어제부터는. 근데 어제 사실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오버슈팅 된 것도 있었고 조금 더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 이런 이슈 자체가 사회적으로 좀 화두가 되다 보니까 시장 일각에서는 제가 보니까 또 너무 오버페이스 하는 것 같은데 하만 인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삼성이 인수했던 자동차 전장 부품 쪽을 말씀드리는데 그 사업이라든지 신수종 사업에 중단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경계감을 조금 자극적인 기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만은 꼭 그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오늘 나왔던 사실 중국의 칭화 유니그룹이죠. 칭화 유니그룹이 저 회사 반도체에서 XMC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통해 가지고 한 700억 불 정도를 반도체 시장에 투자한다. 그렇게 되면 SK나 삼성전자는 사실 또 하나의 경쟁자가 들어오는 부담감이 있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 고공행진을 달리다가 이러한 약간 외부적 요인의 차익 매물이 조금 나왔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는 간단해요. 사실 전기전자는 제가 추가적인 말씀 안 드려도 되는데 철강주가 가장 또 이번 주에 핫한 키워드였고 오늘 같은 경우만 놓고 보니까 일단은 그 시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삼성전자라든지 코스피 지수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 내수주라든지 코스피에 있는 내수라면 화장품이라든지 제약주, 음식료를 말하는데 이런 주식들 아니면 코스닥에 있는 개별주들이 소외를 받는데 오늘 장에서 많이 목격을 하셨다시피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의 상승 탄력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제약주라든지 화장품제 기술적 반등이 오늘 오후장이 아니군요. 오늘 금요일장에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흐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잘 올라왔는데 코스닥은 조금은 아쉬운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 정도면은 다시 한번 코스피가 상단을 뚫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 취임식 연설 거기다가 중국의 GDP 성장률 결과 이러한 부분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인 이슈들을 좀 점검을 해주실까요?
네, 사실 이제 네. 근데 삼성전자가 200만원을 달리면서 지수가 네. 2100포인트를 가게 되면 네. 이거는 뭐 빚 좋은 개살구입니다. 그렇게 장을 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장의 체력이 골고루 올라가는 것인데 뭐 이번 주 보여줬던 듯이 체력이 골고루 분산되지는 않았습니다. 코스닥의 조정이 바로 그런 것을 대변하는데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뭐 일정을 좀 살펴보면 제가 바라보는 거는 다시 연준이 트럼프를 좀 살려내야 됩니다.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은 미국이 마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이고요. 화요일 같은 경우가 이제 보면 실질적으로 뭐 큰 이벤트는 없는데 이벤트는 하나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이 1월 17일부터 20일까지 열립니다. 뭐 다보스 포럼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세계 석학이라든지 유능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만담하는 겁니다. 포럼이 보통 만담인데 작년 16년도 다보스 포럼의 키워드는 지금 많이 화두가 되는 4차 혁명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근데 올해의 키워드는 물론 이제 예상 키워드입니다만은 다보스 포럼에서 다룰 내용은 아무래도 미국도 그렇고 올 글로벌적으로 올해 대선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통과 책임 리더십을 주제로 한 다보스 포럼이 진행이 됩니다. 이것 자체가 뭐 증시에 바로 영향 미치지는 않습니다만은 글로벌 이슈 관점에서 좀 지켜봤고요. 수요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베이지북이 발표되는데 사실 이게 좀 중요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월 FOMC 의사록이 약간 모호한 표현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12월 FOMC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부분, 점진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부분, 그것 자체를 다시 한번 이제 1월 31일, 2월 1일 날 올해 2017년도 첫 FOMC 회의가 열리는데 그 2주 전에 열리는 베이지북에서 과연 이제는 조금 더 그러니까 12월 달에 나왔던 베이지북은 트럼프 당선되고 약간 정신이 얼떨때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2달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어떤 경기에 대한 판단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시장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안도의 연료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것 자체가 수요일 날 좀 많이 예정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은 이제 22쪽 유럽 쪽 가는데요. 사실 유럽은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죠. 요새 뭐 영국 정치도 계속적인 상승세인데 일단 22 통화정책회의는 지난 12월 22 통화정책회의에서 뭐 금리는 당연히 동결 하죠. 근데 시장이 상당히 친화적인 양적 완화 연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4월까지였는데 12월까지 연장을 했죠. 기간 연장 다만 월 그 양적 완화의 규모 자체는 기존 800억 유로에서 600억 유로를 축소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22 통화정책회의에서 뭐 금리를 조정한다든지 또는 QE에 대해서 어떤 액션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영국이 계속적으로 하드 브렉시트를 올해 2017년도에는 조금 더 시장에 푸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브렉시트 이슈 자체가 뭐 금리 정책 변경에는 제동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지 시간으로 미국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을 합니다. 뭐 사실 기자회견도 있습니다만 취임식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그 립서비스적으로 끝날 수가 있는데 과연 그날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화두가 됐던 무역 통상 압력의 압박 수위라든지 TPP 폐지, 오바마 케어 폐지 이런 발언에 대해서 또 취임식 날 그 사람 솔직히 어디를 튈지 모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조금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위클리 전략을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업종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예, 사실 이제 저는 이번 주는 원래 쉴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네. 장이 조금 강했는데요. 이제 미국도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실적 시즌에 들어갑니다. 사실은 팩트셋 자료에 의하면은 뭐 S&P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썩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만은 그건 통상적인 겁니다. 원래 4분기는 대부분의 섹터들이 뭐 인센티브 지급이라든지 손실 충당금 설정 등으로 조금 안 좋은데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미국이 들어간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지수 관점에서 좀 보면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코스피는 일단 2050선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건 2100 돌파 여부인데 그 키는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정도가 갖고 있겠죠. 그런데 그 종목들에 대해서는 약간은 오버슈팅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뭐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흐름은 약간은 얕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러면 코스피가 씻을 때 과연 지금 이번 주 내내 좀 부진했던 코스닥이 20일 이동평균선, 뭐 단기, 초, 중기 수급선인데 630선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되돌려줘야 됩니다. 안 되돌려주면 또 조금 뭐 약간 좋았던 일일 효과는 사그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스닥은 630선의 지지세 여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략 섹터라 그럴까요? 관심 섹터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좀 쉴 수 있겠다. 달러 강세가 조금 주춤될 수 있겠다. 그렇게 본다면 역시나 오늘 장에서 좀 보여줬던 뭐 제약주라든지 또는 화장품주
뭐 헬스케어주 이런 주식들 접근하기가 사실 여전히 좀 보수적인 건 사실입니다만은 시장이 만약에 약간 박스권에 갇히면서 짧은 순환매가 들어온다면 또 이쪽 제약주, 헬스케어, 뭐 화장품주 쪽에서 일시적이나마 추가적인 반등 랠리가 이어지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